안녕하세요. 한류 소식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미디어의 다양성을 향한 한 걸음입니다라는 제목의 캘리포니아 벨몬트에 있는 칼몬트 고등학교 저널리즘 뉴스를 다루는 스코스쿱 뉴스에 실린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수많은 한류 외신 칼럼을 소개하면서 영국과 미국 대학신문에 실린 한류 기사는 종종 다루었지만 고등학교 신문에 실린 한류 기사는 처음 접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칼럼을 읽으면서 정말 깜짝 놀란 것이 어느 유력 외신 못지않게 한류 K-드라마를 잘 분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미국 한류의 중심축이 K-팝을 소비하고 있는 미국 티네이저가 K-드라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의 기존 K-드라마 주 소비층은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 스페니쉬계 남미 이민자들 사이에서 많이 소비되었고 사랑의 불시착과 오징어 게임을 거쳐서 서서히 저변을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번 미 고등학교 학생 저널리즘 신문에서 한국의 K-드라마 분석 기사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이 리뷰 기사는 이 학교 신문 기자 겸 고3 학생 레베카 본 터시가 쓴 기사입니다. 고래, 로스쿨, 평경국법,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 일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들은 모두 2022년 방영된 K-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일부입니다. 16부작으로 우영우와 그녀의 절친한 친구이자 동료, 2명의 라이벌 CEO, 그리고 그녀의 가족을 따라가며 여러 법정소송과 가슴 따뜻한 사랑 이야기를 그립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 사회와 법제도의 능력주의와 다른 형태의 차별을 비판하며 이러한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존재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드라마는 많은 시청자들이 접근할 수 있어 드라마의 제작품들과 스토리 선택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청자들은 우영우의 자폐증 특성을 캐리커처로 만들지 않으면서도 능숙하게 소화해냈다는 극찬을 했습니다. 우영우의 고래의 순간들이 잘 구현됐으며 그게 하이라이트라는데 많은 이들이 동의하며 나 또한 이 칭찬에 동의합니다. 2022년 6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방영된 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인기를 얻으며 찬사와 함께 여러 상을 수상하며 온라인 트렌드에 영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성공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며 어느 한 요소가 모든 공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출연진은 김비서가 왜 그럴까 등 낯익은 이름이 많습니다. 배우 강기영, 런온 배우이자 서프라이즈 전 멤버 강태호, 백지원 등 이러한 뛰어난 출연진으로 인해 K-드라마가 훌륭한 연기와 매혹적인 스토리를 가졌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사운드 트랙은 눈길을 끌었고 시리즈 시청을 마친 후에도 오랫동안 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특히 오프닝 테마가 마음에 들었고 드라마를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줄거리를 보자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필력은 훌륭했습니다. 그것은 자폐증을 가진 사람을 위해 한국의 법률 시스템과 일상생활의 투쟁을 모두 탐구합니다. 각 에피소드는 각각 흥미로운 전제가 있는 서로 다른 법원 사건을 다루며 두 개의 더 긴 줄거리를 보여줍니다. 한 줄거리는 우영우의 로펌인 한바다와 그들의 라이벌인 태산 간의 경쟁을 보여줍니다. 다른 하나는 우영우와 이준호의 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따라갑니다. 나는 각 에피소드가 이러한 줄거리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좋아했지만 다른 것보다 더 즐겼던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삼형제의 난과 피리 부는 사나이였으며 마지막 두 에피소드를 특별히 언급합니다. 4화는 우영우의 절친 동그라미의 아버지인 삼형제의 재산 상속 분쟁을 다룹니다. 가족들의 논쟁을 극복하고 화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좋았지만 이 에피소드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가족의 이름이었습니다. 동그라미의 이름은 동그라미라는 뜻이고 아버지와 삼촌의 이름은 하나, 둘, 셋이었습니다. 이 코미디 요소는 농담을 이해하는 데 에피소드의 거의 절반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너무 많이 웃게 만들었습니다. 구화는 한국에서 인기 있는 방과 후 학습 기관인 학원에 대한 접근 방식이 흥미롭기 때문에 재미있게 봤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학원 원장의 아들은 자신을 어린이 해방군의 지도자라고 선언하고 법적 의미에서 아이들이 가득 찬 버스를 납치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악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아이들을 산으로 데려가 게임을 한 다음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아이들은 언제라도 떠날 수 있다는 점에 한바다의 변호사와 부모들 모두를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이어 우영우와 이준호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학원의 잔혹성을 밝히며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아이들에게 혹사를 시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주장하기 때문에 시청하기에 특히 중요하고 흥미로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며 베이 에어리어의 경쟁 때문에 이 특정 에피소드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마지막 두 회는 특히 태수미와 우용화의 관계에 대해 주요 서스펜스와 갈등 지점을 잘 해결했습니다. 최수연과 권민우 사이에 긴장이 풀리는 모습도 좋았습니다. 정명석이 해피엔딩을 맞이하는 모습도 보기 좋았습니다. 이 드라마는 모든 캐릭터 성장 후에 좋은 인지도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변호사 로코 K드라마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시리즈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리즈는 모두 최고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언어의 장벽에 겁을 먹거나 자막을 보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나는 그들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장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을 보고 인터넷 트렌드에 참여하고 친구들에게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함께 시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한 이 드라마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차별을 다루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차별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차별금지법은 법정소송에서 비롯되며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에는 일반인도 포함됩니다. 누구나 이 드라마에서 공감할 수 있는 지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K드라마는 꽤 굉장합니다. 진지한 주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루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청중을 사로잡는 순간을 제공합니다. 캐스트는 훌륭하고 박은빈은 우영우를 환상적으로 연기합니다. 두 번째 시즌이 출시되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시즌1을 다시 시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은 무거운 장르이지만 이렇게 여러 장르를 혼합해서 볼 수 있는 복수극 K드라마 더 글로리 또한 적극 추천합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웬만한 기성 언론의 리뷰 기사보다 잘 쓴 리뷰 기사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BTS와 블랙핑크에 빠진 미국의 10대들이 이젠 서서히 K드라마에 빠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고등학교 신문에 이 기사를 올린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그 학교의 고등학생들의 공감대가 설정돼 있어야 하고 또 기사를 소비하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K드라마를 보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향후 미래에 한류를 소비해야 하는 연령대가 이렇게 K드라마를 분석하는 자체가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